안녕하세요. 2023 양산진로체험전 길 온라인 진로관 고교학점제와 과목선택 특강을 맡은 저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 QR코드를 선생님들께서는 화면을 잠깐 멈춤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거기에 있는 요 특강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먼저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교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오늘의 핵심 이야기가 되는 과목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교과군별 위계 및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이야기입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직업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과 학업 및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학생 수의 급감에 따른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더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이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체계는 다양한 과목 설계부터 졸업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과목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이 3단계에 있는 수강 신청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에게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요. 참고로 중2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수학점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4단위가 필요하고요. 이 한 단위는 1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중3 친구들은 204단위가 아니고요. 192학점으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면서 1학점은 10차례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중2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2025년에는 학점은 192학점 똑같지만 1학점을 취득하는데 1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주 준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점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180, 창의적 체험활동 24에서 204단위를 이수해야 되고, 지금 고1과 중3 친구들, 그리고 중2 친구들은 교과 174학점에 창체 18학점, 그래서 192학점이 졸업 이수학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고1과 중3 친구들은 공통과목, 즉 국영수에만 적용이 되고 그 기준은 최소 성취 수준 40%에 도달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가 지금 중2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이 되면 모든 교과목에 적용이 되고요. 최소 성취 수준 40%에 도달하지 않는 친구들은 미이수 지도를 통해서 성취도 I로 표시되어 있는 미이수 표시되어 있는 성취도를 E로 바꾸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평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024학년도까지는 지금 중3 친구들이죠. 중3 친구들까지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상대평가, 그리고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나타나게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타나게 됩니다만
중2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에는 공통 과목만 석차 등급이 표기가 되고요. 성취도는 A부터 E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소 성취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미수 I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전부 다 성취도 A, B, C, D, E로 평가가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등급이 나오는 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를 하는 이유는 순위와 서열에 따르는 변별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선택 과목의 성적 기재는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차 등급이 나오지만, 2025 이후에는 제일 마지막에 학생들의 성취도가 나타나는 A부터 E까지 성취도가 나타나는 형태로 성적 기재 방식도 바뀐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고교학점제는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를 통한, 자기주도적 과목 선택을 통한 여러분들이 미래 설계를 돕고자 함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개척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업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현재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나눌 수가 있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또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전문교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1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2로 나뉜다는 것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나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목 편제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배우게 되는 공통과목과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배우게 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교과별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는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선택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은 아시다시피 수능 공통 과목이고요.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수능 선택 과목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목별로 성적 산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기초과목과 탐구과목, 국영수, 한국사, 사회 과목들에서 일반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고요. 공통과목에서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해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로 평가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체육과 생활교육 과목에서는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등급 표시가 되고, 그 외의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생활교양에 있는 교양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P로 표기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선택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적성뿐만 아니고 진로와 진학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과목 선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꼭 배워야 하는 과목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학습 경험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학습의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 선택 어떻게 할까요? 기준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는 진로 진학을 고려한 과목 선택을 해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저 과목을 선택을 하면 내신 받기가 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목을 꼭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역량을 기르는데 여러분들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그런 과목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단순하게 이 과목은 괜찮은데 재밌겠는데 라고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과목은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고 어떤 학업 역량을 기르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학의 학과 정보와 선택 과목의 연계성을 확인해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대학에서 전공과 교과목을 동일하게 해서 예를 들면 물리교과니까 물리과목을 듣고 과학교과니까 과학교과만 듣고 이런 식이 아니라 대학의 전공과 연계해서 좀 더 다른 과목들도 폭넓게 선택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보충교육과목도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인데요. 학교마다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개설을 하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보충을 통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 있죠.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재미있는 과목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로가 결정이 되었다면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우선적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우리 과목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참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공동교육과정 형태는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정규일과 시간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대학영대 공동교육과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 보시고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참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 학과와 과목과에는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대학과 과목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그런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를 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관련 영역까지도 학습을 넓혀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마다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그 과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 학생들만 선택해 평가해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를 듣고 싶어요. 물리라는 과목을 듣고 싶은데 보니까 물리라는 과목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수가 적어요. 그렇다면 이 과목을 나는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에서는 그럴 때 이 과목이 정말 학생이 배우고 싶고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소수의 학생이 신청하더라도 과감하게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라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범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한 H라는 학생의 사례입니다. 가슴 뛰는 꿈을 찾았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인문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우선은 어떤 진로를 고민할까 생각을 하다가 급하게 상경계열로의 진로를 선택을 했었나 봅니다. 자,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열정보다는 초점이 앞서서 내 진로를 먼저 성급하게 결정해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꿈과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생활과 진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어서 학교 현장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개성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성찰이 진로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담론까지 확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 맞추어서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서 교육심리학과 온라인 공동교육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학 수업을 들었고요. 진로 형성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자 심리학을 수강을 하게 됐고 심리학 수업을 통해 통찰을 진로 교육의 효과를 탐구해보고 싶어서 사회문제 탐구 교과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대학이라도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것을 고려한 내가 지금 3학년제까지 듣는 과목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으로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은 교과이수 기준 1, 교과이수 기준 2 이렇게 나뉘는데요. 교과이수 기준 1에서는 탐구와 생활교양에 대한 과목을 안내를 하고 있고 교과이수 기준 2에서는 자연계열 관련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을, 인문사회 상경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학과 사회의 교과이수 기준 2의 기준을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공연계의 교과이수 과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울대학에 지원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생님이 이해하기에는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렇게 안냈다는 이야기는 예, 듣고 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문대학은 크게 안내되는 과목이 없습니다만 사회계열의 경제학부에서는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과학부, 통계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들 중심으로, 물리천문학부에서 물리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과목 중심으로, 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과목들 중심으로, 화학부 같은 경우는 화학 과목,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물론 수학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대 공과대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뭔가 자연과학대학과 비교했을 때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에 대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 수가 많이 보인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의 기본에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물리학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농생명과학으로 오시게 되면 수학 기본으로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사범대학은 그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 과목에 대한 이수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으로
아까 교과목 편지에 나와 있는 지리 과목들 전부 다를 듣기를 권장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2025에서는 이 권장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생활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명령학과 화학2, 생명과학2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2025 교육과정에서는 요거를 원 과목으로 대체하고 2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학과 마찬가지 권장 과목에 있던 화학2, 생명과학2, 확률과 통계를 원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으로 바꾸어서 안내하고 있고요. 약학 계열은 핵심 권장 과목에 화학2와 생명과학2 있는 것을 원 과목으로 바꾸고 권장 과목에 미적고 화학2, 생명과학2로 바뀌었다는 것도 참고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서울대를 가지 않더라도 여기 안내되는 이 학과를 지원하려고 희망하는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 서울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런 과목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학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내되고 있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자원입니다. 자, 이 자료는 서울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 및 인정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1유형에 해당되는 모집단위 인문대학부터 생활과학에 대한 이 대학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수능에서 국수형 한국사 탐구에다가 제2외국어 한문까지 응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수능 영역에서 여기를 응시하려고 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관련되는 교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 유형의 학과들은 자연과학대학의 일부 대학부터 의과대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 응시 영역 기준을 보시게 되면 과학탐구 영역은 원 과목 2개나 서로 다른 과목의 원과 2 과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다른 과학 과목 2 과목을 2개를 선택하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물리 1, 2나 화학 1, 2 이 4과목 중에서는 반드시 한 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해야만 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면 수능에서 물리 1, 2나 화학 1, 2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과목 선택을 할 때 요거에 대한 것을 먼저 고민을 해서 이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2-2 유형에 해당되는 이 학과들은 앞에 2-1 유형의 학과들과 차이는 물리 1, 2와 화학 1, 2에 대한 조건이 없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3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1 유형의 학과에서 제2외국어 한문에 대한 과목이 빠져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평가 및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보겠는데요. 과거에는 6개 대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6개 대학에서 1개 대학이 빠진 서울여대가 빠진 5개 대학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를 4개에서 3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평가 요소에서 진로 역량에 해당이 되는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과목 선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진로 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는요. 여러분들 전공계열 관련되는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 과목을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하면 서울대를 예를 든다 그러면 서울대학의 어떤 학과에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에서 추천했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의 과목을 얼마나 들었는지 이거를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전공계열과 관련되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은 했는지, 예를 들면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수 여부,
자, 그 다음에 교과목의 학습 단계에 따라 위기에 따라서 이수하였는지 이 학습 단계 위기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운데 있는 추가 이수 노력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소인수 과목의 이수 여부는 가급적이면 들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아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보시게 되면 각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 과목들에 대한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학생별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의 그 이수를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공교육 관련 교과 성취도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고 잘할 수 있고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했으니 그 과목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것을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한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입니다. 자, 근데 제목을 보시면 대학 자연계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인문사회 계열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보셨듯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경제학부 정도를 빼고는 웬만하게 권장 과목인 핵심 권장 과목을 안내하지 않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 슬라이드가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제일 앞에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요. 요 자료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앞의 내용을 잘 보이시진 않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컴퓨터, 산업 분야 관련된 학과들은요. 주로 수학 과목들에 대한 이수 여부를 권장을 하고 있고 물리부터 건설, 건축까지는 과학 과목 중에서도 물리, 화학 정도. 자, 그 다음에 화학부터 화학부터 간호보건까지는 화학, 생물, 지구과학까지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런 것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탑재한 그 자료를 보시면 대학별로 학과별로 수학, 과학의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이야기입니다. 부산대학도 역시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원 자격과 무관하긴 하지만 관련된 학과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부산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권장 과목의 핵심 권장 과목을 확인을 해서 그 과목들을 꼭 이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반영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는 2024부터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과전형에서는 2026부터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전공 학과별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꼭 확인하고 이수 여부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도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것이 조금 흐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이 자료도 탑재해 놨으니까 학과별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과군별 위계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교과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간의 명확한 위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심화 국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국어 능력을 통해 학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 함량에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학년 과정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고전 읽기 같은 과목은 교과서가 없는 관계로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수학교과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을 듣고자 한다면 우선 수1과 수2를 듣고 미적분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수강과 수투를 듣지 않고 위적분을 듣게 된다라면 위계를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교과 1회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수학을 듣고자 한다라면 심화 수학을 먼저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 미적분도 이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은 왕 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이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어교과도 국어교과 마찬가지로 과목 간의 위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영어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과목에 해당되는 교과서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어휘수가 있습니다. 이 어휘수에 따라서 그 과목의 조금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는 3천자 이내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과목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2 과목이 2,500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준 높은 과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과학교과입니다. 과학교과는 간단하게 투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왕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고급 과학 과목이나 과학 실험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원, 투 과목, 과학 원, 투 과목을 먼저 이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친구들 아마 어떤 학교는 한창 지금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이미 끝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2차 수강 신청을 하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선생님이 이 특강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그 과목들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차원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진로와 진학을 고려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고려를 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슬기롭게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교합점제와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